네, 총광호입니다. 고민을 했어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추가 상병 관련된 거를 먼저 할까? 아니면 그 금골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양종 사고와 관련된 이슈를 할까 하다가 후자를 요양종 사고와 관련된 이슈를 했고요. 법인에서 4개월쯤 된 것 같아요. 4, 5개월쯤 전에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일단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주 노동자셨습니다. 동포 비자를 가지고 오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선족이셨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이제 본국이랑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 일을 하셨고 직종은 뭐였느냐? 용족공이었습니다. 용족공. 그다음에 상병 부인은 요추간판 탈출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용족공이고 요추간판 탈출중이다. 그러면은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 첫 번째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일용직 형태의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은 이 추정의 원칙을 하려면은 누적 노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한 회사에서 10년, 20년, 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소에서 뭐 한 20년 일을 했다. 이런 건 입증이 상당히 쉽죠. 상당히 쉽단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비교적 쉽습니다. 다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일용 근로자분들은, 특히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분들은 이거를 일단 입증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에 해당되죠.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벗어나기도 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초 요양 신청을 저에게 의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색전증이 왔어요. 색전증이 왔고 결론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최초 요양 신청을 진행할 때는 아니었죠. 그게. 그래서 최초 요양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조사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접수된 상태에서 이제 심의만 하면 되는데 유족이 이제 돌아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유족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어디서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분이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산을 넘어야 될까요? 그죠? 요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 인정을 받았다라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인정받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사망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요양 중 업무상 사고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수술 이후에 색전증, 혈전은 많이 형성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입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면서는 추정의 원칙인지 알았는데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일용 근로자분들은 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사건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정말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나는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구체적인 거는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도 충분히 해야 되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처음에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용족공이라 그랬고 본인이 뭐 20년 가까이 일을 했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별로 없었어요. 왜? 일용 근로자인데다가 이주 노동자여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겨우 접수를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색전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도 입증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과연 이게 맞는지, 그죠? 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맞는지, 이것 또한 입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을 두 가지를 넘어야 된다라는 그 사건이었고요.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정리를 할게요.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노파심이 생겼어요. 왜냐면 지난번 시간에 했던 6대 상병, 다빈도 발생 상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좀 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조공이 경추간판 탈출 중이고 본인 10년 이상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된다라는 약간 인상을 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노출 기간, 수행 기간은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돼요. 물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그래도 입증을 해야겠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사건은 그 일용 근로자고 이주 노동자다. 그러면 이 금골에 있어서 그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다른 사건보다는 더 어렵다라는 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저도 보니까 이 요양 중 사고를 그렇게 많이 해본 것 같진 않아요. 이번이 한 3번째 정도? 예전에 했던 사건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강원에 있는 모 병원에서 요양하시던 분이었어요. 심폐증으로. 근데 화장실을 가시다 그랬나? 어쨌든 제 기억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어쨌든 고관절이 낙상을 했나? 그래서 어쨌든 고관절이 골절됐고 그로 인한 합병증 사망을 한 경우에, 그죠? 이제 이 경우 사건을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 중 사고는 사실 상당히 엄격해요. 엄격히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근골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 혈전이 간혹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합병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넓게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넓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약속은 드렸는데 그 추가 상병 절차 부분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쨌든 특정 기관을 비판은 해야 되니까, 물론 저는 그게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걸 할지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에 보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상담 번호가 나올 건데, 제가 혹시 추가 상병 관련된 내용을 이 영상을 안 올리더라도 본인이 근골격계 관련된 추가 상병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상 질병 중에 이 근골 질환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문 조사를 합니다. 업무에서 평가를 받아요. 그걸 조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경추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추, 뭐 흉추, 요추, 어깨, 무릎, 손목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근골 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근골은 하나의 상병만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용적공이 사실 좀 근골에는 많이 좀 넓게 인정되는 추세니까 사실 그렇고요. 용적공을 하셨던 분이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릎 하면은 이제 반월성 연골 파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고로 들어갔어요. 이분도 넘어지시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그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그래서 보니까 무릎은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몇 번을 굽이 피고 이렇게 굽혔다 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고 각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하셨더라고요. 근데 분명 거기에는 어디에 경추는 조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양이 보고 나서 했더니 목이 아파요. 신청을 하면,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이거는 추가 상병으로 가야 돼요. 그 추가 상병을 넣었어요. 접수를 했겠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분이 사실 그 암을 진단받아서 저는 이제 암을 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이분 그거를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추가 상병을 하라는 거예요. 최초 요양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했겠죠. 추가 상병을.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목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요. 그냥 이게 불승이 나버렸어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자문의사는 경추부에 대한 부담 여부를 조사할 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골격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의 부위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목만 아프고 무릎만 아프고 손목만 아프고 어깨만 아프겠어요. 부담을 주겠어요. 다 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는 사건을 보고 좀 이거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맥락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뭐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목이 아파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 허리도 아파요. 그죠? 그러다 보서 신청을 했더니 그거는 최초가 아니고 추가 상병 신청하세요 했더니 불승이 났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조사가 됐고, 그죠? 업무에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사건이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추가 상병 관련돼서 근골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본인이 해당된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